네, 추수감사절 연휴로 뉴욕장에 쉬어갔습니다. 앞으로를 조금 내다볼까요? 뉴욕장에 대한 전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최현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가다 말다 서다 이런 반복하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추수감사절 좀 걱정이 있어요. 지금 워낙에 인구 이동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있긴 한데 추수감사절로 쉬어갔고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체크해 주신다고 하는데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전망은 일단은 전망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뭐 전망보다는 결국엔 대응을 잘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 일단은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랠리가 하다가 지금 잠시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 대비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 지금 상승했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지금 월등하게 많고 지금 시장 에너지는 조금 고갈되는 좀 느낌입니다. 지금 전망을 해보면은 12월 FOMC 회의가 이제 14일에서 15일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짧은 조정을 보일 것으로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조정폭은 10% 미만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그 정도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지수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다우는 35,000선 정도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뭐 하회 잠시 이탈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0선 거기도 뭐 잠시 일시적으로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5,000선이 좀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4,500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의 지금 조정폭은 결국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저번에 한번 1.76까지 연초에 좀 갔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일봉 차트인데 얼마 전에 어제자로 이제 1.69 정도까지 갔죠. 근데 이제 주봉을 한번 잠시 보시면은 다 좀 돌아서고 있는 좀 느낌이죠. 보시면은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볼까요? 월봉도 네. 한번 보시면은 역시 이 얼마 전에 그 3월달에 여기가 이제 1.76 갔었는데. 여기 이 부분인데 지금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복은 반 정도 딱 한 정도 네, 수준이네요. 이제 그쵸? 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다시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입니다. 뭐 장기적인 월봉을 봐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은 연말 랠리가 있겠느냐, 산타 랠리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뭐 좀 중요한 변수 같은데 저는 FOMC 회의 뭐 바로 전을 앞두고까지 조정이 끝나든지 뭐 아니면 FOMC가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조정 끝내고 갈지 그거 시차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전후가 좀 조정이 끝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지금 이익을 내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은 주식 시장 그러니까 그 주식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그저께 같은 경우 갭 같은 경우에도 막 25% 폭락을 했고 오토데스크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쵸, 15% 폭락을 했고 그 전에는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 증가 추세가 뭐 안 좋을 것이라는 결국에는 그것도 가이던스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월트 디즈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또 많이 하락을 했죠. 빠졌죠. 예. 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대신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뭐 엔비디아나 뭐 자일링스나 뭐 이런 뭐 IT 쪽에 뭐 특히 반도체 쪽은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게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쪽은 가이던스 상향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차별화 장세가 좀 심화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목도 지금 물론 실적에서 물론 기반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뭐 메타버스 그 얼마 전까지 메타버스나 NFT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네. 좀 묶여 있는 쪽만 가고 지금 네. 미국도 지금 그런 거
그런 쪽이 지금 실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 초입 시기에는 대부분 이제 실적 장세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느낌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12월 10일에 지금 CPI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발표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예상인데 역시 CPI 뭐 만만치 않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 후반에서 저는 7%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 그 전까지는 12월 10일 전까지 많이 안 흔들리면은 이 수치가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은 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전서부터 조금씩 충격을 이런 전망을 좀 지수가 좀 반영을 한다면은 빠지면은 어느 정도 충격은 좀 적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 1월서부터 이제 올해 말 이제 11월 끝나가고 이제 12월까지는 테이퍼링은 뭐 그냥 150억 달러를 그냥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1월서부터는 저는 조금 이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빨리 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내년 3월에는 결국엔 테이퍼링을 끝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내년에는 저는 총 많이 하면은 한 3번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는 그 자산 매입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요거는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을 대면서 이런 좀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연준에서 비둘기파들의 변심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매일 쪽으로 돌아서는 게 확연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제는 뭐 기존에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고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게 보면은 더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서서히 이제 스탠스 자신의 예전에 했던 말을 서서히 이제 뭐 티 안 나게 스무스하게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 비둘기파들도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어제 장에 나왔지. 어제 장에 나온 건데, 결국에는 서서히 이제 좀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민심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중간 선거에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빨리 이제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바이든 쪽에서의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세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도 결국에는 좀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중간 선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뭐 핵심 키를 이제 파월 회장이 쥐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셨던 이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긴축을 해도 시장에 버텨낼 힘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골드만에서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두 번째에도 동의하세요, 전문가님? 그거는 네.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놔야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만약에 안 좋을 때 하면 충격이 더 크거든요. 저는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조금 꺾이더라도 미국 경제가 뭐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경제가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금융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지 이제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예고를 해놓고 실행이 되면 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덜할 거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전문가님에서 그 다우하고 지금 S&P의 밴드 범위를 약간 예측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 있을 겁니다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10% 정도의 하락가 많으면은 그 정도 볼 것이고 적으면은 15는 빠져야 가격 조정이죠. 15%? 10%. 10%? 네. 10%? 많이 빠져봤자 저는 그 정도라고 볼 것이고 적게 빠지면은 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7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뭐 지수상으로 네.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조금 이제 뭐 기술주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는 너무 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지수 대비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실이 7에서 10% 빠지게 되면 종목들의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차별화가 강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피해야 될 주식, 사야 될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됩니까? 이런 조정이 예상이 된다면요? 지금 현재는 뭐 저는 성장주 기술주는 조금 피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뭐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FOMC 회의 전까지 좀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네. 역시 배당 관련주 다우 쪽에 속해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게 배당 많이 맞다고 주는 예, 주식들? 그쪽이 맞다고 예. 봅니다. 예. 네. 다우의 30개 종목 안쪽에. 찾아볼까요? 배당주 뭐 있나? 뭐가 배당 많이 주나? 다우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12월, 그러니까 FOMC 전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제일주의 전략을 조금 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조정 구간에서의 대비책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다가오면은 다가올 긴축의 시대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일단 만약에 연말 랠리가 오고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뭐 1월 1 정도 저는 피크는 이제 1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1월부터 자산 매수도 높일 거라고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시장도 주식 시장도 이제 1월 정도가 저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피크다. 피크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초가 될지 중이 될지 말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그때 가봐야서 알겠고 그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기술주는 철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것 위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어적인 주식 방어 같은 주식. 경우에 뭐 배당주도 좀 있고 결국에는 부채 비율도 좀 적고 이런 주식이 앞으로는 조금 더 현금도 보유도 많고 그런 주식들이 조금 안전할 것이다. 뭐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인플레를 활용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이 되고 인플레를 이용해서 활용할 주식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아니면은 차라리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뭐 저희가 올라갔던 뭐 메타버스라던가 게임이라던가 NFT라던가 지수하고 연관성이 조금 적은 종목들이 더 활발해지거나 또 이런 현상이 강해질까요? 그러면? 저는 네. 이거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테마가 돌기보다는 저는 이제 차라리 러셀 2000 쪽에 중소형 주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격 정가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좀 발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어서 용이합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러니까 월가의 전문가들도 중소형주가 지금 러셀 2000이 지금 현재 강한데 네. 뭐 지금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이제 결국에는 뭐 계속적으로 뭐 확장 추세 넓게 보면 확장 추세지요. 뭐 유동성만 회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리스크가 좀 떠안을 수 있는 중소형주 기존에는 좀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만 갔다면 그런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사실 우리 증시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슬슬 또 경기에 부양책 카드 한번 쓸 때가 됐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여력이 있을까요? 중국이 할 수 있는?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부양책은 뭐 올해는 안 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는요? 네, 올해는 안 쓸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앞두고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언제죠? 동계올림픽? 2월인 걸로 알고 2월이에요? 있는데 뭐 내년 초서부터는 부양책이 조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증시가 또 탄력을 받을 수 예,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양책을 쓸 건데 한 1월 정도로 시기를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증시를 잠깐 좀 봐주실까요? 이제 오늘도 휴장입니다만 내일도 미국 증시가 짧게 열리게 되고 뭐 많이 뭐 연관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뭐 모멘텀은 없죠. 미국 시장에 없죠. 네. 안 열렸으니까 대신 이제 뭐 미국 선물 지수를 보고 조금 움직일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는 어제의 연속성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대신 지수의 하락은 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빠지면 하단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종목 요즘에는 보면은 또 업종별 섹터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그냥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뭐 뉴스가 좀 뭐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또 움직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하락 종목도 엄청 많았어요. 많았죠. 엄청 예. 많았는데 뭐 아주 강한 주식들은 아주 강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참 대응하기 힘듭니다. 대응하기 힘들고 저는 이런 모멘텀 장세가 그냥 가는 종목들만 가는 모멘텀 장세가 조금 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11월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쏠림화가 더 극대화가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섹터가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섹터 안에서의 또 재료 있는 종목들만 개별적인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초고난이도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 감안하면서 안정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따라서 빨리빨리 호흡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FOMC 전까지 미국장도 쉽지 않은 길을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전략의 돌파구는 조금 더 내 주식을 방어해줄 수 있는 포트를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성장주 기술주를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주식들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캐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인데 워낙에 지금 극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은 또 우리 시장이 또 대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종목 장세에 발빠르게 대처 능력 키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